예. 자, 코너 제목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정했습니다. 10회 만에. 듣고 있냐? 듣고 있다. 강덕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 안녕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새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대충 내란 뭐 즈음에서 강덕구원이 이제 오늘 10번째 나오는 방송이시더라고요. 아 벌써 다 합치면 한 15회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건으로 나오셨고 자, 오늘 방송 제목은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너무 좋아요. 자, 이거 듣고 제목. 있다의 어원은 자, 저 책 제목이 저건 살려고도 못 써요. 풀제. 듣고 있다. 아, 네, 듣고 있다. 이 방송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자, 날씨도 더운데 지금 강덕구 의원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발발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듣고 있다. 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님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농협 301-2024-2028-41 강덕구 후원입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강덕구 TV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만큼 열심히 싸우는 분을 전 찾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요. 강덕구 의원만큼 열심히 싸우는 분은 찾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조국,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 이런 분들이 지금 오늘 사면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 조국 사면해야 된다. 지켜가죠.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요구했던 국회의원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제가 처음이었고요. 예, 그리고 시발점이었습니다.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 정신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했습니다. 또 안타까운 건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자 선배인 우리 송영길 대표님 포함해서 여러분 있죠. 근데 조건이 안 돼서 아직까지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송영길 선배 포함해서 우리 김용 부원장 이런 분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꼭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로 힘 모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정치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강덕구 네가 뭔데 대통령한테 부담 주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을 거예요. 국회의원. 근데 강덕구 의원은 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난 힘을 실어준 거라고 봐요. 예. 근데 푸나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날 지도자가 된 가장 큰 힘은 시대 정신과 국민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메시지로든 하여간 정책으로든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요구, 시대 요구 이런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셨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사면을 먼저 하고 싶어 해. 대통령한테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뭔가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는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강덕구 왜 대통령한테 부담 주냐. 그러니까 참 이건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참 지켜보고 있으면 좀 약간 좀 헛웃음 나온다 그럴까요? 역시 푸나님이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정부에서 가장 큰 시민들의 요구는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이 검찰의 가장 희생된 삶을 살아왔던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요. 조국 전 대표였습니다. 저는 두 분이 이제 완전히 복원되고 그리고 사면되고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죠.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검찰 개혁에 이제 거의 완전 시작이 무르익고 뭐 규소권 분리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 일상의 회복이라는 부분에서 조국 대표를 가족의 품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 맞아.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국 대표 사면이 갖고 있는 시대적 의미
이거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검찰 정권이 짜맞추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유죄야라고 하는 것을 죄가 있다라고 난 등치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떨면 대한민국 사람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형까지 사는 사람들, 정치활동 최강욱 의원만 해도 국회의원직에 날아갔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건 죄가 있는 사람을 사면해 준다가 아니라 죄가 없었는데 억울한 뭔가 벌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해 준다, 복권해 준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검찰이 똥 싸는 걸 안 치우고 어떻게 개혁을 이야기를 하냐고요. 말이 안 돼요. 그들의 그건. 프레임일 뿐인 네, 거예요. 그들의 프레임일 뿐이야. 너네들 다 잘했는데 이제부터 개혁해야 돼. 이렇게 논리를 진행해야 되냐고. 안 되거든 그렇게는. 예. 그리고 또 조국 대표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분명히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 또 부인되는 분 그리고 따님은 심지어는 의전원 그리고 대학 졸업장도 완전히 박탈당해서 고졸됐잖아요.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야말로 정치 검찰이 완전히 한 가족을 도륙질했다. 이런 부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그냥 조국 가족에게 일상의 회복할 수 있는 사면을 통해서 준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인 착태를 우리가 이런 사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거다. 강덕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조국 대표 사과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게 예. 뭐냐면은 스펙 쌓기 했다는 거에 대한 사과예요. 그런 걸 비판했으면서 왜 본인은 자기 자녀들 스펙 쌓겠냐 이런 관점이긴 한데 그것을 입시 비리라고 몰아가가지고 처벌하고 그걸로 실형을 살고 감옥에 있고 정작 수사의 시작점이었던 무슨 사모펀드 이런 건 아예 기소조차 못했던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대통령이 가장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일상으로 돌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제일 먼저 눈치 딱 빡채고 사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강덕구 의원님의 용기를 제가 굉장히 높게 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 말씀하셨는데 사모펀드 포함해서 예를 들면 뭐 그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웠지만 다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도권 언론에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윤미향 사건도 그렇고요. 조국 대표 관련한 사건도 그렇고 언론이 공범이에요. 저는 오기 전에 좀 잠깐 들었는데 윤미향 전 의원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제도권 언론도 이번 기회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윤미향을 악마하고 조국 가족을 악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도 오늘 새날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논조를 쓰는 언론들이 대부분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뭐 소위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때 공범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님도 이제 사면을 받으셨지만 저는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고졸돼 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도 행정기관이 좀 스스로 그 보통 이제 제도의 고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모순이 있거나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그 결정 기존에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나아가는 게 있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 나왔을 때 공약이 뭐였냐면 당사에서 조중동을 치우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기성 언론들의 시각으로 헤드라인을 보면 그렇죠. 불안감 느끼는 거야. 야, 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건 맞는데 지지율 빠질까 봐 조마조마한 거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지지율 빠지니까 조국 사면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복권 특별 사면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지지자 갈 일이라고. 그러니까 조중동대도 따라해서 되는 게 있었냐고. 조중동대도 했다가 따라했다가 된 게 박근혜지 뭐. 근데 그러니까요. 조국 대표보다 더 검찰의 정치 탄압에
상징인 인물은 바로 현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지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누군가가 야 조국 사면 윤미향 사면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은 오늘 방송에서 들으신 대로 팩트 체크 해드리세요. 이런 걸로 처벌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쪽에 한 명이라도 있냐. 죄를 만들기 나름인 거. 내가 그때 당시 소위 조국 사태 때 했던 말 지금도 표현이 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털려고 하면 동네 무단횡단했던 거 가져와서 너 불법 저지른 거 맞잖아. 그렇게 처벌한 거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러면 벌금만 내고 말면 되느냐. 실형까지 살았잖아요. 부부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거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정성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강등권이 보면 은근히 세요. 강해. 왜냐면은 보통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 대통령 고위공원이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입국 다 하고 있는데 강덕구 의원님은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실은 지금 프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 권력의 가장 큰 핍박을 받은 분이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이시고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일 때 검찰 개혁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뭐 그냥 법무장관직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었겠죠. 그랬겠죠. 그렇지만 조국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포함해서 정치 검찰 모두가 그냥 승냥이가 돼갖고 조국 가족한테 달려드는 거잖아요. 별건 수사를 통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조국의 안타까움, 조국 가족의 그런 그 상처를 우리가 좀 사면이라는 걸 통해서 풀어줘야 된다.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면이 하나의 신원이잖아요. 그런 거고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 통해서 저는 일상의 회복, 민주주의 회복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상징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국 가족이 오늘 나름대로 뜻깊은 제의를 하는 날이기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강덕구가 처음 조국 사면을 공식적으로 페북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새날을 통해서 얘기했다라는 것 그래서 새날이 왔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제 정치적인 역할에 보람을 느낍니다. 멋있어. 감사합니다. 여기요 오늘 그 댓글창에 동장님께서 조국 사태는 특검해야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발의안 하세요. 네, 진짜. 왜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검찰권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써먹었던 이 검사들과 그것을 기획하고 음모했던 사람들을 한번 수사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검찰 개혁이랑 다른 문제로.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조국 관련해서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마 윤석열, 김건희 포함해서 그런 것 정치검찰들이었을 겁니다. 예. 주진우 포함해서 그런 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통해서 정치 검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국이라는 학자가 왜 정치인이 됐는지 포함해서 하나의 그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지금 맞죠, 드네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입법이나 이슈 파이팅을 통해 가지고 조국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실제로 이렇게 이슈 파이팅, 법 발의 등을 통해서 하면 훨씬 여론이 좋아질 텐데 아직도 이 사건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것 같고요.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그 홍준표 전 의원께서 대구시장께서 조국 부부 관련된 뭐 구속 입장을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홍준표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코웃음을 치더라. 뭐 이런 내용이 언뜻 생각나는데 지금 내일 그 김건희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석열 김건희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완전히 이거를 다르죠. 하나로 묶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얘기다. 안 되는 거죠. 라는 부분을 저는 새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네. 밝힙니다. 그렇죠. 뭐 국정농단 내란과 그 입시비리라고 불렀던 거 꽃들이 잡으면 다 유죄 만들 수 있어요. 나도. 그럼요.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과 몇 년 전도 아니 한 6년 전인데요. 6, 7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이던 조국 수석이 그때 뭘 했냐면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조국의 아젠다는 대학 교수일 때부터 계속해서 맞아요. 검찰 개혁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이 있다고 보시고 거기에 보복당한 조국 대표가 이제서야 몇 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근데 시간이 없어진 건 어떻게 보상 못 받아요. 그렇죠. 그거는 보상 받을 수. 더 나아가서 이게 재심까지 가야 된다고 네. 보고. 자, 강덕구 의원께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 갔다 오셨어요. 저번에 이제 뭐 개엄 뭐 등등 내란이 했을 때 안철수를 불렀었거든요. 특검이 안철수는 극렬 반항을 하더라고. 근데 보통 이제 내란 특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이렇게 막 부르고 그랬었는데 강덕구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불렀어. 조용히 갔다 오셨죠. 예, 저는 이제 자료를 다 냈습니다. 제가 양평공지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그 포함해서 자료를 다 내고요. 그랬더니 비공식적으로 자료 잘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는 일단 팩트 체크가 다 된 거니까 예, 뭐 그 정도 선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사실 김건희의 이 제도권 정치인의 최초의 저격은 강덕구였습니다. 공익지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는 공익지구가 뭔지 잘 몰랐었지. 몰랐죠. 예.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많아요. 나중에 예. 고속도로 종점 변경까지 이어지고 나는 저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내란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 맥락은. 근데 그때 온갖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공익지구라고 하는 또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이 아주 짧게 얼개만 설명해 드리면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 양평에 농지나 뭐 임야 이런 걸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질 수 없는 자리에 양평군청이 허가를 해줍니다. 형질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개발 부담금 0원, 뭐 사상 유례 없는 특혜였죠. 그 0원을 부과하면서 결국 김건희 엄마 회사가 한 100억 이상을 벌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맛을 본 거야. 권력의 맛을. 이걸 팠던 분이 바로 강덕구 의원이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계속 이슈화하니까 개발 부담금 17억을 다시 이제 청구를 하죠. 근데 양평에서 저한테 10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열받네.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이 건은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약간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목걸이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으로 신변잡기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은 통일교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목걸이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캄보디아 건 생각하면 완전히 이거는 엄청난 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양평 공지구 포함해서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인수위 때 그리고 대통령 된 다음에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포함해서 최혜병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정농단을 일으킨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 관련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제대로 단호하게 상항하는 진벌을 받도록 해야 되지. 그래야지 역사적 의미성들을 부여해야지. 이런 정권이 이런 대통령 부부가 나와서는 안 된다.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역사적 의미가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싸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고 거기에 권성동 뭐 포함해서 수구 세력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수구 언론도 연결돼 있는 거고 이런 부분 생각하면 윤석열 김건희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의 합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윤석열을 지키는 가장 큰 세력이 또 보수 수구 언론 그리고 국힘 이런 카르텔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법부가 있다. 이 자들은 윤석열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한테 조그만 기회라도 주어지면 또 어떤 허수아비를 세워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킨 다음에 또 그 짓을 할 거야. 아니 김건희는 이게 무슨 영종도 국제공항도 아니고 게이트가 이렇게 많아. 아니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다 잡아요? 아니 그 16가지 하나하나 파헤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16개도 안 끝나. 제가 고려시대 때 무신의 난이라는 표현 쓰면 네. 좀 어떨지 아니, 모르겠지만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정치 네. 검찰이 그 상징적으로 윤석열이 있었지만 윤석열이 계엄을 한
가장 큰 배경은 소위 정치 검찰과 카르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정치 검찰이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 카르텔 생각하면 주진우도 그렇고 뭐 개헌을 반대했다고 한동훈 얘기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역할 생각하면 그 어떤 정치 검찰도 그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맞죠. 듣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뼈아프게 자기 반성 그리고 겸허하게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사과를 안 하고 오히려 윤석열 다시 재입당시키겠다. 아니 계엄을 하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건 국힘은 그야말로 내란 정당임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죠. 스스로가 야, 지금 인정하고 강두구원께서 예. 진행까지 하시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를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약간 과했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흥분하실 수밖에 없죠. 아니, 흥분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 지금 강덕구 의원께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외치시는 건데 이분이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강덕구의 저주라는 게 있어. 일단 저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탈락했잖아요. 그거 누구 덕이게? 강득구. 아유 바이러스가 근데 주진우 의원이 제가 오늘 한번 우리 의원실에 그 제가 좀 가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8월 20일까지인가 뭐 휴가라고 써놨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의원실은 우리 보좌진들이 휴가를 가더라도 당연히 예를 들면 순차적으로 가고요. 저도 하루 금요일 날 하루 일과를 휴가 날짜를 잡았지만 아니 어떻게 8월 20일까지 휴가 이렇게 휴가라고 쓰고 혹시 도피 그러니까 출국 저는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뻔뻔하죠. 아무리 아. 선출직이라고 그래도 아니, 그 2주 이상. 아니 선출직일수록 그렇게 못하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8월 근데 8일부터 제가 8월 봤을 때 20일. 이거 어느 나라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아니 그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께서 휴가 돌아오면서 의정부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사가 있었잖아요. 이분 갖고 대통령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호가 내려갔고 아니 이런 것들은 우리 선출직 위원들이 언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최소한 한 명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면 답답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당 사람들 기본 마인드가 내가 거기 있다고 해서 비가 안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당 마인드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힘은 적어도 예를 들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국민들의 시선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으로 그래서 국민 주권 정당이잖아요. 근데 저쪽은 그 상층 중심 정당 이게 국힘의 현재 모습이죠. 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회의원으로서요. 강덕구 의원이 보시면은 김문수 같은 자들 보면 좀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 연장의 꿈 이런 느낌인데 말도 안 되는 기회변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똥통에 빠지거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 아직까지는 김문수가 유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이런 측면도 있어. 한동훈이 당대표 할 때 원외해 가지고 곤란했던 거 맞거든요. 따로 놀아.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일단 민주당의 이 기민한 대응을 난 못 받아친다고 봐.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다고 그런데 생각하고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일종의 국민의힘 해산에 있어갖고 김문수가 아주 제대로 된 땔감 주고 있어 지금. 얼마나 훌륭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기회는 뭐 어떤 경우에는 기회는 위기일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좋은 1대1 찬스에 골을 넣어야 되는데 못 내면 민주당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조건 김문수가 골키퍼야. 근데 이 골키퍼가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골을 못 넣는 건 내가 보기에 민주당한테는 기회이지만 위기일 수도 있어. 말로 하면 안 되는 상황. 넣어야 되거든. 그럴 때 이제 강덕구 의원 같은 분들이 더 이름을 막 목소리를 세게 내주시고 맞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우 김문수 아우 여러분 지금 의원님 나와서 웬만하면 저는 그 새날 방송 리스크를 안 드리려고 표현을 좀 자제하거든요. 아 근데 정말 저놈의 정당은 진짜 정당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워요 정말. 근데 저는 저도 국힘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법으로 강제 해산한다 이런 것보다는 결국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흥망성쇠 생각하면 지금 국힘은 쇠, 망 이런 쪽 길들을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큰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저는 망쇠 길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김문수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원심력이 작동을 해서요. 저는 새로운 보수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 결국 역사도, 결국 정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 민주당이 더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건 저는 아까 뭐 말씀하시듯이 원래 원칙은 한번 해산당했던 그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진보당 당대표 김재현 대표가 선거로 심판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원칙론적인 거고 반성 없이 지금 나는 정청래 대표가 프레임 잘 걸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악수라도 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사과라도 받아야 악수라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권 주자들 중에 2명은 그런 쪽에 서 있는 거예요. 내란은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쪽이고 나머지 2명은 뭘 잘못했냐. 이게 이제 김문수 측, 뭐 장동혁 측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이 쪼개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어떻게 봐요. 시기의 문제이지 만약에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김문수가 당대표에 오르고 막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법적으로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당이 강덕구의 저주. 내가 막 때리면 거기는 없어지더라. 주진우가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무서운 경고죠. 무서운 경고인데 이 전조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전조를 통해서 국민들이 경고할 때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그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서 거듭 보수 정당으로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마지막은 국민들이 준엄하게 뭐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저는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잊고 있어서 얘네들 처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범 3범째예요. 저는 반드시 방어적 민주주의가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애니 최님 감사드리고요. 제이님 존경하는 강덕구 의원님이 책을 쓰셨군요. 인터넷으로 방금 구매했습니다. 오, 찾아보니까 무슨 책이에요, 근데? 듣고 있다. 아 듣고 있다 말고 요거 품절되다고 나오던데 뭐. 아니 지금 아니, 품절된 팔아? 책을 또 파는 데가 있어요. 아니 교부하고 영풍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책은 몇 년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예. 강덕구 의원은 지금 우리 방송 제목 때문에 갖다가 쓰는 네. 거지 팔고 싶은 생각도 없는 책이야. 예. 아니 뭐 팔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솔직하시네. 예, 팔려야지 또 제가 네, 덕분에 팔고는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자, 구매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기 읽어드릴게요. 바랍니다. 책만 읽으면 숙면을 취하는데 이번에는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면을 먼저 주장하셨다는 말씀에 또 저를 감동시키시네요. 저를 그만 감동시켜주세요. 지난주에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언제든지 정필승 의사님을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의원님 중간에 쓰러지실까봐 네. 의사를 지금 대동해서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방송 중에 잡혀갈까봐 변호사 대동해서 지금 하고 예, 의사 겸 변호사십니다. 네. 윤석열 잡아갈 때도 저 좀 넣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자, 아무튼 저는요 인간적으로 강덕호님 되게 좋아하는 게 사람이 인간적이야. 그냥 보면 보좌관들 휴가 가면 야 휴가 가라. 나는 대중교통 타고 다닐게 이런 분이시고요. 그런 면에서 강덕호 의원은 뭔가 그냥 동네에 말 잘 통하는 그냥 그 동네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형님 이런 느낌이 좀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국민의힘 정당 해산도 가야 되고요. 오늘 정경심, 최강욱, 윤미향 이런 분들 사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용감하신 분이세요. 눈치 안 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게 제일 빠르게 세게 내주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루 앞당겨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저는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의 큰 틀의 사면에 대한 입장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큰 통합, 더 큰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리 강덕호 의원님의 듣고 있다. 듣고 있냐? 듣고 있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날을 통해서 그때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강덕구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또 불러줍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자 매주 듣고 있다는 실패로 제가 알고 있기에 어차피 고정이라고 그러시던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자 듣고 있다 실패 마치겠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새날은 당 대표 정청래 의원의 방송이 없어졌으므로 월요일 저녁 방송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희망을 만들어 주신 새날 시청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화이팅!